대략 20년쯤 된 것 같다. TV 속에서 무척이나 앳된 얼굴을 한 어느 소녀를 보고, 그리고 그 눈빛을 보고 저 아이는 무조건 잘 될 것 같다. 무조건 잘 돼야 할 것 같다. 라고 혼자서 중얼거린 적이 있다. 5초? 아니, 2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그 상념은 너무나 강렬하여 지금도 생생히 내 온몸의 세포에 각인돼 있다. 그로부터 5년쯤 지났을까. 여전히 앳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고 어느새 별이 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흐뭇했더랬다. 당시 그 가수의 이름도 몰랐고 국민 여가수가 되고 나서도 아는 노래라고는 좋은 금요일에 만나요였던가. 그녀는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작은 모닥불로 태어났다. 모닥불이라는 존재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이 비를 맞고 있다. 어떻게 되겠는가? 여차하면 그 불이 꺼져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늘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 비를 막기 위해서는 무토라는 든든한 산맥과 기토라는 드넓은 대평원이 필요한데 운에서 절묘하게 무토와 기토가 와주었고 그것도 모닥불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인 무오대운과 기미대운으로 왔으니 작디 작고 위기에 빠졌던 모닥불은 어느새 초거대 불덩이가 되어 별이 되었다. 아이유와 같은 형태의 사주는 사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크게 성공한 사람들 사주에서 아주 가끔 발견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성공할 때도 처음부터 술술 잘 풀려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극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이러고 사는가 보다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다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듯 최고의 자리에 올라버린다. 순식간에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성공 경지까지 간다. 바로 병이 있고 약이 있는 사주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유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사주에는 편관이라는 존재가 있다. 편관은 엄격한 자기관리,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 억압을 통해 에너지를 계속해서 응축시키려는 기운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타인을 구하고 돕는다. 그런데 편관 자체로는 그 억압된 에너지와 기운을 제대로 폭발시키기 어렵다. 방법을 찾지 못한다. 이때 별에서 온 그대, 편재가 나타난다. 편재는 창의적이고 상황을 능동적으로 풀어헤치며 자신이 주도하고 정면 승부를 한다. 편재란 전격적이고도 완벽하게 지배하려는 기운이다. 어떻게 해야 완벽하고도 전격적으로 지배하게 되는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다. 아이유는 이 편관의 기운과 편재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편재와 편관은 찰떡궁합이다. 편관은 안으로 파고드는 에너지이고 편재는 밖으로 발산시키려는 에너지다. 이 둘이 만나면 기묘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편재의 창의성이 편관의 꾸준함과 자기관리를 만나면 편재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편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3단 고음이다. 게다가 그녀의 전반적인 창법 속에는 뭔가 터질 듯 억제하고 폭발할 듯 참아내는 감정선이 있는데 반편지와 러브 포엠 그리고 루엉에서 대표적이다. 편관의 억제와 편재의 발산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이다. 작사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 아티스트 반열에 올라있다. 아이유 사주에 있어서 편재가 별에서 온 그대라면 편관은 별 그 자체다. 별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는 화염에 휩싸이지만 그 열기로 주위를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일 게다. 어둠과 혼돈을 딛고 자기를 태워가며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하는 별들. 명성과 부를 얻지만 꼭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녀의 기부와 타인을 향한 따뜻하고 촉촉한 시선. 아이유가 작사한 곡에도 편관의 자기 희생과 자비가 드러나는 구절이 꽤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브 포엠의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러브 윈즈홀의 가사와 그걸 쓰기까지의 고뇌와 회한을 담은 아이유의 육필서신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가수의 그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심오하고도 따뜻한 유니버스가 있음을 알게 한다. 아이유 세계관의 탄생이다.
자신이 별인 사람들은 스스로가 별인지 모른다. 타인의 세상에 있는 별을 걱정하고 그 별이 지고 있음을,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을 영혼들을 위로한다. 지옥에 있는 마지막 중생까지 구원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던 지장보살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가끔 노래가사처럼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인 경우가 있고, 벌레나 돌인 줄 알았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별이었다는 것을 뒤통수를 맞는 듯 큰 충격과 함께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 그대는 단 한 명에게라도 감동으로 눈물 흘리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물며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아이유 포함, 아이돌들의 존재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 여전히 철없고 생각 없이 노래나 하는 어린애들로 보이는가? 그들은 그야말로 노력과 자기관리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돌, 즉 우상들이다. 사주를 봐오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기쁜 순간은 10년의 아군 가운데 8년을 보내고 2년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마음과 몸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좋은 운이 오고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달랐다. 약 20년 전 내가 본 10대의 아이유의 눈에서 그것을 본 모양이다. 그 간절함, 자신의 아군을 이겨내야만 했고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해야만 했던 절박감. 아참, 그래서 아이유 사주는 어찌 되냐고. 전에도 썼다시피 25년과 26년은 27년과 30년 사이의 불꽃 같은 대전성기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27년 정유년, 28년 무신년, 29년 기유년, 30년 경술년. 아이유는 더 큰 명성과 부를 얻는 더 큰 왕별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녀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꼭 노래가 좋아서만이 아니다. 예뻐서다. 끝.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오마이 폴춘입니다.